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김진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모델 컴프레션 방법을 제시한 버츠 오브 테세우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들은 학습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서비스에 사용하려면 빠르게 추론하고 재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모델 경량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 모델 경량화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경량화와 버트에 대한 소개 후에 논문에서 제안하는 컴프레션 방법인 테세우스 컴프레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초기 딥러닝 연구에서는 연속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고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RNN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길어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사라진다는 문제와 다음 입력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전 데이터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RNN 모델이 가진 한계로 자연어 처리에서의 모델 거대화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던 중에 트랜스포머가 발표가 되고 RNN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어텐션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오픈AI의 GPT를 시작으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사전학습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사용하는 GPT부터 인코더만을 사용하는 버트, 그리고 이후에 GPT-2나 엑셀넷 등 그런 큰 모델과 더불어서 테스트에 어그노스틱한 모델인 T5, GPT-3까지 대용량의 데이터로 사전학습을 한 후에 각 태스크에 맞추어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은 파라미터 수를 매우 늘려서 모델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100만 1000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초창기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엘모에 비해서 버트 라지는 약 3배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GPT-2는 버트 라지보다 5배가 넘는 15억 개, 그리고 GPT-3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 언어 모델은 매우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델의 사이즈가 매우 크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이 커지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메모리 사이즈입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수도 매우 많고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도 메모리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그레디언트는 모델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산학습을 통해서 학습 속도를 올리더라도 모델의 커짐에 따라서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학습은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을 수 있지만 모델 크기가 증가하면서 추론에 걸리는 시간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산학습을 사용해서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수 있더라도 같은 데이터에 대해 단순히 모델만을 키운다고 성능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큰 모델은 오버피팅이 되기가 쉽고 오버피팅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또 정교화 방법을 도입해서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GPU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가 힘들어지고 학습과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로의 적용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어 모델에 있어서 모델의 경량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먼저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동소수점 값을 그 뒤에를 잘라내서 더 적은 비트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양자화된 값은 학습 과정 중에 배울 수가 있고 학습 후에 퀀타이제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닝 같은 경우는 학습 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프로닝을 하거나 어텐션 헤드를 프로닝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량화 방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는 버트 컴프레션 등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컴프레션 측면에서도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리 잘 학습된 큰 네트워크,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는 버트 오브 테세우스 방법론과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방법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뒤에서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쉐어링은 모델의 일부 가중치를 개별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다른 파라미터들과 이 가중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영상에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모델 컴프레션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세우스 컴프레션을 비교하기 때문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를 컴프레션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버트의 구조를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레프레젠테이션 프롬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하고 양방향성이 고려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모델은 왼쪽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이를 여러 층 쌓은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레이어에서 양방향의 정보를 어텐션을 통해 모두 반영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unlabeled 텍스트를 사용해서 masked language 모델과 next sentence prediction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deep bidirectional representation을 사전 학습한 후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맨 윗단에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아웃풋 레이어를 더해 주어서 주어진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버트를 파인 튜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인풋 시퀀스의 일부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모델이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은 2개 이상의 문장 시퀀스를 연속으로 붙여서 인풋으로 넣어서 이 문장들이 다음 문장에 오는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예측하는 태스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데이터 예시를 보시면 인풋으로 이 두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 두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어진 문장이라면 이제 is next를 라벨로 갖고 이 두 문장이 연속적이지 않은 문장이면 이제 not next를 라벨로 갖습니다. 또한 각각의 문장에서 일부 토큰들을 이제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버트는 이 마스크된 토큰과 넥스트인지 아닌지 여부를 프레딕션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이 끝나면 맨 윗단에 아웃풋 레이어를 추가해서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저희 교수님의 수업과 김동화 박사과정님의 세미나 발표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트 컴프레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그 논문에서 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김탁경 석사과정이 그 세미나 자료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 이제 힌튼 교수님이 쓰신 논문 처음으로 제시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논문이고, 이제 먼저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간단한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그 사전 학습된 큰 사이즈의 모델을 이제 티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목표는 이 티처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티처 모델의 아웃풋 소프트 맥스 분포를 이제 지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분포를 스튜던트 모델이 배울 수 있도록 스튜던트 모델의 그 소프트 프레딕션 값과 그 티처 모델의 소프트 프레딕션 값을 소프트 레이블로 해서 이 둘 사이의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티처 모델의 분포, 이 소프트 라벨의 분포가 너무 뾰족하면 0에 가까운 소프트맥스 값을 가지는 레이블에 대해서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분포를 좀 더 완만하게 하고자 이제 t를 넣어서 t 템퍼레이처를 넣어서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 스튜던트 모델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소프트 라이블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라벨인 하드 레이블에 대해서도 프레딕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라벨에 대해서는 그 하드 프레딕션과 하드 레이블에 대해서 또 크로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이제 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드 레이블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와 이제 그 소프트 레이블에 대한 로스인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가중합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버트 오브 테세우스 논문에서 언급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컴프레션 방법론들을 비교한 표인데, 논문에서 비교도 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델 컴프레션 시 이제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로스 펑션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지, 또한 버트의 트랜스포머의 스페시픽한 구조로 정의된 방법론인지, 또한 모델의 어그노스틱한 방법론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여부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페이션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티처 모델의 라스트 레이어의 아웃풋만 사용하던 이 초기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과 달리, 여기서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페이션트하게 티처 모델의 여러 개의 그 중간 레이어의 지식도 배우게 합니다. 중간 레이어의 지식을 배우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논문에서 정의하기로 이제 PKD 라스트는 라스트 K개의 레이어에 대한 지식을 트랜스퍼하는 것이고, 그리고 PKD 스킵은 그 바텀에서부터 K개마다의 레이어에서 그 놀리지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틸 버트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한 후에 따로 파인 튜닝을 해주는 방법이고, 이 프리트레인드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엔 스몰 모델을 단독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라지 티처 모델로부터 그 기존의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타이니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을 위한 디스틸레이션 메소드를 제안한 논문인데, 라지 티처 버트의 논리지를 타이니 버트로 트랜스퍼를 하는데,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파인튜닝 단계 모두에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스페시픽한 방법으로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어그노스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모바일 버트 또한 이제 버트 컴프레션을 위해서 변형된 버트를 티처 모델로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바일 버트로 이제 놀리지 트랜스퍼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의 경우도 트랜스포머에 스페시픽하고 모델 어거노스틱하지 못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버트 컴프레션 방법론은 공통적으로 모델 컴프레션을 할 때 2개 이상의 로스를 사용을 하고, 특히 타이니버트와 모바일 버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을 트랜스포머에 스페시픽하게 변형을 하거나 로스를 변형을 하는 등의 트랜스포머 구조에 특화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범용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할 버트 오브 테세우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테스트 스페시픽한 로스를 모델 컴프레션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트랜스포머에 특화된 모델이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모델이 아니더라도 모델 컴프레션을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트 오브 테세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버트 오브 테세우스 깃허브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테세우스의 배에 이 부분을 계속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을 이제 아이디어로 가져옵니다. 이 아이디어가 되는 테세우스 배의 역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온 테세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세우스가 타고 돌아온 배를 보존하기 위해 이제 계속해서 부식된 부분을 부분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플루타르코스는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더라도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버트 오브 테세우스의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교체했어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이길 바라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버트 오브 테세우스는 버트를 위한 테세우스 컴프레션이고, 오리지널 버트를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서 각각의 모듈을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작은 모듈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작은 모듈만을 모아서 석세서 모델이 단독 모델이 되게 합니다. 프레데세서는 오리지널 버트를 가리키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티처 모델과 비슷한 의미고, 석세서는 컴프레스드 모델을 말하고, 이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의 스튜던트 모델입니다. 버트에 대한 테세우스 컴프레션은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오리지널 버트인 프레데세서를 각 모듈로 나눠서 각각의 프레데세서 모듈에 대응하는 석세서 모듈로 점점 대체를 하는 모듈 리플레이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데세서 모듈을 대체한 모든 석세서 모듈을 순서대로 쌓은 것을 이제 석세서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다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작은 모델로 인퍼런스를 진행했을 때 버트 베이스의 성능을 거의 98% 이상으로 성능을 재현을 했고, 이런 자세한 실험 결과는 뒤에서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트 오브 테세우스의 첫 번째 단계인 이제 모듈 리플레이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데세서 모델을 나눈 각 모듈을 이제 아래에서부터 프레데세서 모듈 i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모듈에 대응하는 모듈을 이제 석세서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를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6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가지는 버트에 대해서
두 개의 레이어씩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각 프레데세서 모듈을 이제 트랜스포머 하나의 레이어만 갖도록 이제 석세서 모듈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리플레이싱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번째 프레데세서 모듈의 아웃풋을 이제 벡터 yi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이제 i 플러스 1번째 모듈에 대해서 포워드 연산을 할 때 확률 p에 대한 베르누이 시행을 통해 확률 p인 베르누이 시행을 해서 이제 ri 플러스 1을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ri 플러스 1은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0과 1만 가지는 값입니다. 이렇게 뽑힌 ri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식과 같이 이제 r이 1로 뽑히면 그 해당 i에 대해서 석세서 모듈의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을 석세서 모듈에 넣고 r이 0이면 이제 프레데세서 모듈을 거치게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여기 동그라미 친 R1과 R3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선택된 모듈이 이렇게 선택돼서 아웃풋이 계산이 됩니다. 학습은 석세서 모델이 파인 튜닝 할 때와 같이 그 같은 테스크에 대한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보시는 식과 같이 xij에 대한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 확률의 합으로 로스가 정의가 되고 이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프레데세서 모듈은 이미 파인 튜닝까지 마친 모듈이기 때문에 웨이트는 업데이트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프레데세서 모델의 지식을 압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프레데세서와 석세서 모듈이 학습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레벨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프레데세서와 석세서 모듈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딥한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퍼뮤테이션이 되는 그 R이 랜덤이기 때문에 이제 엑스트라 노이즈를 추가하여 레귤라이제이션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앞에서 모듈 리플레이싱을 통해서 프레데세서를 석세서 모델로 대체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석세서 모델만을 다시 파인 튜닝합니다.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프로세스를 가능한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석세서 모듈만으로 프레데세서 모델을 이제 석세서 모델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교체된 이 석세서 모듈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스택을 해서 이제 석세서 모델로 정의를 하여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합니다. 각 레이어의 석세서 모듈은 각각 레이어 이 모듈에 대응하는 프레데세서 모듈보다 작은 파라미터 개수를 갖도록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정의된 석세서 모델은 프레데세서 모델보다 필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6개의 엔코더 레이어를 가지는 버트 베이스가 3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스몰 모델로 컴프레션이 되었습니다. 모듈 리플레이싱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면 리플레이스먼트를 위한 R이 따르는 베르노이 분포의 P가 모듈을 석세서로 얼마나 많이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예시처럼 모듈 리플레이싱 과정에서 컨스턴트한 P를 사용을 하면 왼쪽과 같이 인정한 확률로 모듈을 리플레이싱 하다가 일정 스텝 후에 이제 석세서 파인 튜닝 단계로 넘어가면 이 P 값이 1이 됩니다. 석세서 모델의 파인 튜닝 과정이
모든 i번째 레이어에서 석세서 모듈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R이 1일 확률 P가 이제 1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스턴트한 P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모듈 리플레이싱에서 파인 튜닝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P에 대해서 스케줄러를 써서 이제 모듈 리플레이싱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그래서 논문에서는 추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커리큘럼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스케줄러를 사용을 해서 이 스케줄러를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의 식처럼 기울기가 K고 기본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인 B가 주어지면 이제 선형식으로 시간이 그 스텝이 증가함에 따라서 리플레이스먼트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과 세타 t, 이 세타 t와 1 중에 이제 작은 값으로 pd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pd가 1보다 작을 때는 모듈 리플레이싱이 진행되다가 이제 세타 t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1에 도달을 한 순간부터는 그 p를 1로 고정을 해주어서 이제 파인 튜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 파인 튜닝을 시작하는 그 모델 컴프레션을 끝내고 파인 튜닝을 시작하는 시점을 따로 정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를 조절을 해주면 초반에는 프레디세서 모듈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되고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서서히 더 많은 모듈이 석세서와 프레디세서를 같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프레데세서의 그 가이드를 덜 받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프레데세서는 이미 학습된 모듈이기 때문에 프레데세서를 더 많이 쓸 때는 이제 더 쉬운 석세서 입장에서 더 쉬운 태스크가 되고 점점 석세서만을 사용하면서 점점 어려운 것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석세서만을 학습하는 파인 튜닝 단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을 정해주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커리큘럼 리플레이스먼트의 효과는 뒤에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으니 이제 뒤에 실험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는 모델 컴프레션의 러닝 레이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타 t가 1보다 작을 때 n개의 석세서 모듈에 대해서 리플레이싱 되는 모듈의 개수의 기대값은 이제 n 곱하기 pd가 됩니다. 그 이유는 리플레이싱 되는 모듈의 수는 이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n과 pd를 따르는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 되는 모듈의 개수의 기대값은 이 둘의 곱인 n 곱하기 pd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석세서 모듈에 대해 이제 러닝 레이트의 평균의 기대값을 이제 LR-로 정의를 한다면 전체 n개의 모듈 중에 리플레이스 되는 그 모듈의 개수 npd만큼 이제 러닝 레이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테시우스 컴프레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했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 방법론들과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디스틸레이션에 한 개 이상의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또 로스를 따로 사용해야 하는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과 달리 컴프레션 과정에서도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 파인 튜닝을 위한 그 로스를 사용을 해서 그 모델을 컴프레션 하고 파인 튜닝 하는데 같은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타이니버트나 모바일버트 등 그 트랜스포머에 특화된 그 피처를 사용을 하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테세우스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의 구조를 사용하는
모델의 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굳이 가지지 않아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컴프레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티처 모델을 그 오리지널 모델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 소프트맥스 값을 사용하는 등 그 인퍼런스 하는 데에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테세우스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데세서 모듈과 석세서 모듈을 같이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레벨에서 둘이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좀 더 깊은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은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글루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현재 글루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테스트 중에 아래의 8개의 테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표는 각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제 적어놓은 것입니다. 문장의 유사도나 인테일먼트 여부를 분류하는 문제, 또 퀘스천 앤서링을 변형한 테스트 등 그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테스트들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셋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논문이나 이제 위에 링크에 보시면 더 자세히 정리된 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세팅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모델 컴프레션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네이블드 코퍼스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글루 데이터셋만 사용을 합니다. 글루의 각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컴프레션 각각은 이제 GPU를 사용했을 때 이제 20시간보다 더 적게 걸렸는데 디스틸버트가 디실레이션 하는데 720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를 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모델을 컴프레션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버트 베이스를 이제 6개의 레이어의 컴팩트 모델로 컴프레싱 할 때의 성능을 기준으로 각각의 모델들을 비교를 했고 이 컴프레스드 모델을 설명을 하자면 토큰 임베딩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버트 모델과 같이 같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또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42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컴프레스드 된 모델은 이제 인퍼런스 차원에서 1.94배 버트 베이스보다 1.94배의 속도 향상을 이제 보였습니다. 프레데세서 모델은 각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을 마친 버트 베이스를 프레데세서 모델로 정의를 하고 석세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의 그 아래 6개 레이어를 가져와서 초기화를 합니다. 모듈 리플레이싱은 배치 사이즈를 32로 해서 리플레이싱 레이트를 트레이닝 배치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합니다. 러닝 레이트와 베이징 리플레이싱 레이트 B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값에 대해서 탐색을 했고 그리고 스케줄러 코이피션트 그 커리큘럼 러닝에서의 그 기울기가 되는 K는 이제 트레이닝 스텝 1000, 5000, 10,000, 30,000에서 리플레이싱 레이트가 1이 되게 하도록 이제 코이피션트 K를 서치를 하였습니다.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방법론들을 정리한 표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파인 튜닝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버트의 그 아래 6개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델 컴프레션 없이 파인 튜닝을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바닐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그 처음에 초기에 장표로 설명드린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앞에서 표를 설명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한 모델들입니다. 보시면은 그 컴프레션 하는 데 있어서 로스 펑션이 파인 튜닝과 그 버트 오브 테세우스를 제외하고 모두 여러 개의
노이즈 디실레이션 로스와 그 파인 튜닝 로스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트 테세우스는 모델을 컴프레션 할 때와 파인 튜닝 할 때 같은 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C 로스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따로 있고, 버트 오브 테세우스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서 언급을 했는데 그 타이니버트와 모바일 버트는 이제 모델에 어그노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여기선 지금 그 글루 데이터의 디벨롭먼트 셋에 대해서 5번 반복 수행하고 그 중간값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버트 베이스의 성능이 그 모든 태스크에 대한 그 F1 스코어인 버트 베이스의 성능 82.5에 대해서 이제 버트 테세우스는 81.2까지 그 98.4%의 성능을 이제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NLI 태스크를 제외를 하고 모든 태스크에서 이제 테세우스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루 서버에 올려서 그 테스트 셋에 대한 그 스코어를 뽑은 것인데, 버트 오브 테세우스 같은 경우는 버트 베이스가 80일 때 78.6의 F1 스코어를 가져서 이제 98.3%의 성능을 버트 베이스의 성능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그 디브셋과 테스트셋 모두에서 파인 튜닝의 성능을 능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의 성능을 능가를 했다는 것은 이제 파인 튜닝 모델과 버트 오브 테세우스의 차이점은 이제 파인 튜닝 자체도 그 버트 베이스 아래에 6개 레이어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고, 버트 오브 테세우스는 아래 6개의 레이어를 가져와서 모델 컴프레션 후에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므로 이 둘의 차이가 클수록 이제 버트 오브 테세우스에서의 그 모델 컴프레션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모두 파인 튜닝보다 값이 더 높아서 이제 버트 오브 테세우스의 그 모델을 컴프레션 해서 그 큰 모델의 정보를 압축을 한 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MNLI 같은 경우에는 PD버트가 더 좋지만 이 방법은 이제 추가적인 코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정당한 비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RT 같은 경우는 버트 베이스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QQ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 오브 테세우스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그 버트 오브 테세우스가 더 모더레이트한 모델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역할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버트 베이스보다 오버피팅을 좀 방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의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MNLI나 QQP 같은 큰 데이터셋이나 이제 얘네들 같은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이터셋 크기에도 로버스트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했는데,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은 모델 컴프레션을 진행한 태스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 타겟 태스크와 다르게 이제 모델 컴프레션을 한 태스크를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컴프레션 할 때와 파인 튜닝을 하는 타겟 태스크가 다를 때도 이제 버트 오브 테세우스는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았지만 과반수 이상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고, 가장 좋은 성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해석을 해보면 이 버트 오브 테세우스는 컴프레션을 하고 파인튜닝을 할 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정의된 방법론인데 이제 파인튜닝 하는 타겟 태스크와 다른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다른 태스크의 그 최종 성능을 이렇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 퍼포즈 모델과도 견줄 만한 일반화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테세우스 컴프레션의 각 요소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이 표의 실험은 모델 컴프레션을 할 때 i번째 프레데세서 모듈을 i번째 석세서 모듈로 대체를 해서 컴프레션을 한 것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할 때 컨스턴트한 리플레이싱 레이트를 썼고 그 석세서 파인튜닝 하기 전의 성능입니다. 보시면 그 첫 번째 그 모델 컴프레션 시 첫 번째 프레데세서 모듈을 그 석세서 모듈로 대체를 하면 이는 그 여기서 첫 번째 이 모듈에 대한 그 지식 정보를 그 압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므로 여기서 성능이 하락한 정도가 이제 프레데세서 모듈 1에서 가져온 정보의 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듈에서는 이제 3.37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점점 그 위의 레이어로 갈수록 그 하락하는 그 성능이 작아지는 것을 보면 처음에 그 몇몇 레이어에서 그 링귀스틱한 피처가 프레데세서에서 석세서로 모두 압축이 되어서 다음 레이어로 갈수록 그 레프레젠테이션 캐파시티가 줄어들어서 점점 그 더 압축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없는 보틀넥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아래의 레이어에 대한 압축이 그 성능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성능 향상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그 리플레이싱 레이트를 그 기존에 그냥 설정해준 러닝 레이트와 그 앞서 설명한 그 모듈 리플레이싱 하는 기대값에 따른 그 각각의 석세서에 대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러닝 리플레이싱 레이트를 가지면 이제 그 두 태스크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서 그 러닝 레이트를 컨스턴트한 러닝 레이트를 쓰는 것과 이퀴밸런트한 러닝 레이트를 쓰는 것이 성능의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레이스먼트 스케줄러에 대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한 가지는 컨스턴트 레이트에 대한 것, 그리고 커리큘럼 러닝에 대한 것, 그리고 추가로 안티 커리큘럼 러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컨스턴트 레이트와 커리큘럼 러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P랑 각각의 PD를 각각 사용을 하는데 안티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은 1-PD를 리플레이싱 레이트로 사용을 해서 처음에 리플레이싱이 많이 일어나다가 점점 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석세서를 더 많이 사용해서 어렵게 학습을 하다가 점점 프레데세서 모듈을 많이 사용해서 점점 쉽게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이 실험을 한 그 의의는 커리큘럼 러닝이 컨스턴트 러닝보다 지금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커리큘럼 러닝이 가장 좋은데 컨스턴트 레이트를 사용했을 때와 커리큘럼 러닝을 사용했을 때만 비교를 한다면 그 커리큘럼 러닝이 단지 컨스턴트하지 않은 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을 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리플레이싱 레이트를 사용한 것 때문에 성능이 향상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티 커리큘럼 러닝을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안티커리큘럼 러닝이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컨스턴트 레이트보다 커리큘럼 러닝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레데세서의 레이어를 몇 개씩 해서 각 모듈로 나누는가에 따른 실험인데, 이제 첫 번째는 그 프레데세서 모델의 레이어 12개를 각각 2개씩 나눠서 모듈을 6개를 만들어서 버트 오브 테세우스 모델 컴프레션을 해서 6개의 레이어만 갖게 한 것과 이 레이어마다 3개를 가지게 해서 4개의 모듈로 압축하고 각각 모듈에 4개씩의 레이어를 넣어서 3개의 모듈로 압축한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각각의 이 3가지 경우 모두 파인 튜닝 모델보다 이 모델 컴프레션을 추가로 한 버트 오브 테세우스의 성능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는 프레데세서 모듈 안에 몇 개의 레이어를 넣을 것인가는 이제 몇 개의 레이어를 넣든 그냥 파인 튜닝을 한 것보다는 좋은 성능을 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버트 오브 테세우스는 모델의 어그노스틱한 새로운 모델 컴프레션 메소드를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를 가집니다. 컴프레션 과정에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로스 펑션 하나만을 사용해서 모델 컴프레션과 파인 튜닝까지 같은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지 않는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도 컴프레션을 진행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레벨에서 프레데세서 모델과 석세서 모델이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 버트베이스의 성능 98.4%까지 재현을 했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베이스의 방법론들로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한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프레데세서와 다른 구조를 가지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지는 석세서 모듈로 이를 대체를 해서 모델을 컴프레션 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의 어그노스틱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이나 더 큰 모델들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방법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